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하게 된 카이아 3기 서포터즈 박진우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부산에 위치한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6월 16일부터 19일 4일간 개최되었는데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는 날은 19일 유일했기 때문에 저 역시 현장 등록을 통해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번 전시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입장 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국가철도공단과 부산교통공사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의 EMU 열차와 수소전기 트랩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수소전기 트랩은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도 기술과 관련된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방문한 목적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스에 국내 최초 무가선 저상 트랩 5-6도선 실증 사업 카이아도 함께하기에 더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무가선 저상 트랩은 기존의 가선 방식의 노면 전차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트램은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며 자주 볼 수 있지만 주로 가선 방식의 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에서 보게 될 무가선 트랩이 더욱 기대됩니다. 5-6도선은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을 시작으로 용호동 이기대역이 삼거리까지 약 1.9km로 총 5개의 정거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1호 트램입니다. 그리고 트램 디자인을 부산시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 트램으로서의 혁신성 컨셉 A, 부산 도시경관과의 조화 중심의 컨셉 B, 친환경 미래도시 부산 컨셉 C와 같이 총 3가지 컨셉트로 제작되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 현장뿐만 아니라 부산민원 120 홈페이지에서 직접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컨셉 C에 투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가장 무가선 트램과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각 컨셉 모두 비슷한 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 1호 트램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산을 누비게 될지 그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철도산업의 기술력을 한껏 과시할 수 있는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 전시회이자 국내 유일 철도 관련 전시회인 제10회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철도산업 발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아 서포터즈 3기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아 3기 서포터즈 박진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부산국제철도산업기획전에 방문하여 5-6도 트램 투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국토교통기업지원허브의 올해의 R&D 성과 중 2020년 대표 성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0년부터 20년까지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 여러 가지의 국토교통 기업 지원 성과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도로 미세먼지,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고정식 자동 물분사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IoT 쿨링 시스템이란 클린로드의 IoT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으로 도로의 온도 및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도로에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고정식 물 분사 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목적은 열섬 현상과 도로 미세먼지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IoT 쿨링 시스템은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노면에 조립식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운용 데이터를 통해 물 분사 2시간 이후 초미세먼지의 60%가 저감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더운 여름 노면에 10분간 물을 발사하고 온도를 잰 결과 6.4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IoT 쿨링 시스템은 미세먼지, 아스팔트 분진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도로 제비산먼지가 미세먼지 오염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 공장, 도로 등의 비산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전역의 미세먼지, 황사, 폭염 등 기후변화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IoT 클린 쿨링 시스템을 통해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과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체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노상의 미세먼지와 도로 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도로의 오염도에 따라 자동으로 물을 분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에서 무선으로 밸브를 제어할 수 있고 저전력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태양광 전력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과연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 IoT 클린 쿨링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IoT 클린 쿨링 시스템은 주변에서 더욱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며 도로에 침착되거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물로 씻어냄으로써 최대 30% 이상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비산먼지 등 주요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감 또는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맑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카이아 서포터즈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아 서포터즈 박지웅입니다. 19세기 고도의 발전을 이루게 해주고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석유. 그렇다면 21세기의 석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빅데이터는 존재하고 있는데 대학 전공 수업을 통해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빅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란 다양한 형태를 가진 수많은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빅이라는 말 그대로 대용량의 정보를 다루는 기술을 뜻하기도 하죠. 이러한 빅데이터를 오늘은 세 가지 이슈로 구분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 1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 그림은 인터넷에서 1분 동안 생기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어마어마한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NS상에서 빅데이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이롭게 사용하기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신제품의 경쟁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날씨나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 또한 향후 범죄나 사회적 위험성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빅데이터 전문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매출 확대를, 정부는 공공기관과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활용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공공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데이터 촉진을 위해 2013년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공간인 오픈스퀘어 D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공데이터의 핵심은 개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3.0 핵심 정책으로 개방을 내세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요청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란 국가 중점 데이터와 이슈 데이터가 파악 가능하며 오픈 API 제공을 통해 무료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소통과 공유 협업 전략을 통한 창조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만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 키워드인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